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, 광주 지역 폭우와 실종 사건 관련 내용인데요.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17일 하루에만 광주에 40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하니 정말 기록적인 폭우죠. 이 자료들 보면서 당시 상황이랑 또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짚어보죠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극한의 날씨 속에서 전해진 좀 안타까운 실종 사건 이야기입니다. 우선 첫 번째로 17일 밤 10시 15분쯤이었죠. 광주 북구 신안교 근처 광주천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한 분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그 신고 과정인데요. 현장에 나가 있던 구청 직원이 주민이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 대신 신고를 한 거예요.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전해 듣고 신고를 했다는 거군요. 네,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주민이 실제 그 상황을 본 시점은 신고가 들어오기 무려 7시간 전, 그러니까 오후 3시경이었다는 겁니다. 7시간 전요? 와, 그 시간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. 혹시 그 7시간의 지연이 실제 구조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분석 같은 건 자료에 나와 있나요? 아무래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까요. 자료 자체에 그 영향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진 않아요. 다만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그 남성분이 급류에 휩쓸리는 순간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틀째인 18일 오후 늦게까지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. 이런 결과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시간 간격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안타깝네요. 그리고 또 다른 실종 사건 기록도 있죠. 네, 같은 날입니다. 17일 저녁 7시 20분쯤인데 북구 금곡동에 사시는 70대 남성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셨다고요? 네.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치매라든지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으셨다고 하고요. 경찰이 주거지 근처를 중심으로 수색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분 역시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직 찾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. 이 두 사건 모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일어난 거잖아요. 17일 하루 누적 강수량이 최대 426.3mm였다는 기록은 정말 이례적인 수치인데. 그렇죠. 어마어마한 양이죠. 이런 극한 상황 자체가 수색 작업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줬을 것 같아요. 혹시 자료에 당시 수색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묘사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? 구체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그 기상 상황 자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있어요. 이 자료들이 정리된 시점이 18일 오후 4시 기준인데요. 그때까지도 전남 12개 시군에는 호우경보,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잖아요. 네, 가장 위험한 단계죠. 네, 그리고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는 그 바로 아래 단계인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었다,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비가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수색 환경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?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보면요. 핵심은 이거 같아요. 기록적인 폭우라는 엄청난 재난 상황 속에서 두 건의 안타까운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, 또 하나는 그 첫 번째 사건에서 목격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7시간이나 되는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. 그리고 이런 악천후 속에서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재 상황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 기록들이 그냥 비가 몇 밀리미터 왔다 이런 통계로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극한의 자연 현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때로는 참혹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. 맞아요. 통계 뒤에 가려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. 그렇죠. 그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게 되네요.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목격과 신고 사이의 긴 시간 간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의 수색 상황 같은 기록들을 보면요. 이렇게 급변하는 재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어떤 정보 전달 체계나 현장 대응 방식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?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더 고민해야 할까? 이런 것들이요. 이 자료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 같아요. 네, 답이 자료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각자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